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 제작 입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카메라의 구조와 렌즈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죠. 그런데 카메라 촬영의 기본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어떠한 액션을 담는다거나 특정한 피사체를 강조한다거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영상 작업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어떠한 영상으로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비디오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뭐 어떤 노출이나 또 카메라의 그 기본적인 그 여러 가지 기능이 자동적으로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자동 설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 영상 제작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즉 화면 구도에 더 신경을 써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정 수준 여러분이 이제 그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했을 때,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고 싶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으로 설정된 비디오 카메라에 프로그램화된 그러한 그 어떤 노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카메라의 그 성능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원하는 예를 들면 촬영 조건이 변함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싶을 때 이때에 필요한 요소들이 바로 오늘 함께 공부할 카메라의 수동 조절 요소들입니다. 자동 설정 기능은 있는 촬영 조건 변화에 따라서 통일성을 맞춰주기가 좀 곤란합니다. 카메라의 그 프로그램된 대로만 영상을 잡아내기 때문에 수동 조절 요소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서 보다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 중에서 화이트 밸런스란 어떤 것이고 자동 노출과 수동 노출 그리고 포커스의 수동 조작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란 흰색이 희게 보이도록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색 성분을 조절해 주는 것을 뜻한다. 이는 색의 기준이 되는 흰색이 정확하게 재현되면 다른 모든 색은 그에 따라 정확하게 재현될 수 있다는 색 합성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색 온도는 광원의 빛을 수치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광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을 온도의 개념으로 표시한 것이다. 즉, 어떤 물체가 빛을 띠고 있을 때 이 빛과 같은 빛을 띠는 흑체의 온도를 이용하여 물체의 색 온도를 결정한다. 물체의 색 온도는 같은 색광의 흑체의 온도로 표시된다. ND 필터는 렌즈를 통과해 들어온 빛의 양이 너무 많을 경우 빛의 양을 감소시켜주기 위해 사용한다. 준업무용급 비디오 카메라의 경우 대부분 두 종류의 ND 필터가 장착되어 있다. 네, 비디오 카메라는 흔히 이제 가정용과 업무용 또 준업무용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러한 분류 기준 중에 하나가 카메라의 수동 설정 기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얼마나 많은 항목이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전문가용 비디오 카메라인지를 구분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용자가 직접 섬세하게 맞춰서 조절한다면 다양한 촬영 조건에 맞춰서 자신이 의도한 최선의 영상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장점이 바로 수동 조절 요소인데요. 대표적인 그 수동 조절 요소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째가 화이트 밸런스고요. 그 다음에 노출,
또 포커스, 초점, 그리고 오디오에 관련된 이 4가지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그 항목들을 잘못 조절할 경우에는요, 오히려 위험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의 경우는 자동 설정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되 어떤 항목에 있어서는 수동 조절을 해서 의도한 그 영상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수동 조절 요소에 대해서 특성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화이트 밸런스와 색온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이 화이트 밸런스란 말을 여러분 아마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서 촬영 감독들이 이제 각 그 스토리에 맞게 작품 전체를 각 이제 씬으로 나눠서 씬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정서, 분위기가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즉, 이야기를 전달할 때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야기에 담고자 하는 그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영상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이제 머릿속에서 잘 고민을 하는데요. 대개 이제 그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인지 차갑고 냉정한 분위기인지 또 어떤 계절의 시간대는 어떤지 또 이야기 줄거리의 흐름을 가장 잘 영상으로 묘사할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하는 것이 촬영 감독의 업무이죠. 이렇게 이미지를 영상화, 형상화 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색과 톤입니다. 이 색과 톤의 조절이 바로 촬영 단계와 후반 과정에서도 이렇게 촬영 단계에서 색을 조절할 수도 있고 또 후반 사후 작업에서도 어느 정도 색과 톤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촬영 과정에 있어서 색의 조절인 목적과 색의 조절, 왜 색을 조절해야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건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 조정의 목적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정확한 색감을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위기를 표현해내는 것이죠. 이 색감은 원래 있는 색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눈으로 보는 색의 여러 가지 이제 피사체의 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색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색의 조정을 원래 색대로 카메라가 잘 인식해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분위기, 영상의 각 씬들을 어떻게 묘사해낼 것인가, 어떤 그 분위기를 전달할 것인가를 위해서 색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색에 대한 정보와 카메라가 그 색에 대해서 읽어내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눈은 우리 인간의 눈은 어떤 조명이 바뀌어도 그 색을 색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조절 기능이 있지만 카메라는요, 카메라는 사람처럼 뇌가 없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사전에 이 프로그래밍된 어떤 방정식에 따라서 색을 재현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디오 카메라의 경우는 원하는 색감을 정확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카메라가 인간의 눈과는 어떻게 다르게 색을 인지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란 말은요,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게끔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색 성분을 조절해서 정확하게 흰색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왜 흰색으로 했냐? 물론 다른 색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흰색은 색의 기준이 되는 흰색이 정확히 재현이 되면 다른 색도 모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재현될 수 있다는 색 합성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보다 자세하게 화이트 밸런스의 특성을 알아보고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화이트 밸런스 조정 작업이 필요한지 한번 자료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흰 종이를 광원의 조건이 바뀌어도 흰 종이라고 인식한다. 하지만 비디오 카메라는 그림처럼 그 공간을 비추는 광원의 성격에 따라 흰 종이를 서로 다른 색으로 재현해버리곤 한다. 따라서 흰 종이를 원래의 색깔대로 흰색으로 재현될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형광등에는 녹색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그림에서처럼 녹색을 띤 색감으로 재현된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에서 화이트 밸런스 작업을 통해
흰색의 보드가 흰색으로 보이도록 조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들이 생활하는 자연계는 무수히 많은 색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색깔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간단히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색깔은 빨간색과 녹색, 그리고 파란색의 세 가지 색깔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RGB 세 가지 색을 빛의 삼원색이라 부르며 이 삼원색의 각각의 성분을 일정한 비율로 더해 다른 색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색법이라고 한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볼 때 어떤 색으로 보인다는 것은 빛이 삼원색 중에서 어떤 색의 성분을 흡수하고 그 색으로 보이는 색 성분만 반사하기 때문이다. 카메라의 3CCD는 이러한 빛의 삼원색을 각 색의 성분으로 분해해서 RGB의 각 성분에 해당하는 색만 기록해 재현해낸다. 그런데 이때 전제가 되는 것은 광원이 무채색이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광원에 다른 색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물의 색은 정확한 원래의 색으로 재현되지 못한다. 가색법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세 개의 랜턴을 켜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어두운 방에서 빨간색 랜턴을 켠다고 가정하면 빨간색 불빛만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녹색 랜턴을 켜면 빨간색과 녹색이 겹쳐진 부분은 두 개의 랜턴 빛이 닿게 되므로 하나의 랜턴을 켰을 때보다 더 밝아지고 두 색이 섞인 부분은 노란색이 된다. 나머지 색들의 조합도 마찬가지이다. 최종적으로 빨간색과 녹색, 파란색의 랜턴을 모두 켜면 이 세 개의 랜턴 불빛이 겹쳐진 부분은 흰색이나 회색이 된다. 즉, 비디오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의 색 성분을 판단해 광원의 조건이 R=G=B와 같이 세 가지 색 성분이 동일한 양으로 섞이도록 자동적으로 색 성분을 조정해서 정색을 만들어준다. 지금 저는 태양광이 피사체의 정면으로 위치한 이 방향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장소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볼 때는 그 공간을 비추고 있는 가장 주된 광선이 이 화이트 판에 전체 고르게 닿는 방향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비디오 카메라는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즉, 한낮의 태양광 아래서와 같이 광원의 종류가 한 가지이고 특정한 색상에 치우치지 않는 경우에는 비교적 원색에 가까운 색상으로 무리 없이 재현해준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공간을 비추고 있는 광원이 여러 종류일 경우이다. 예를 들면 그림과 같이 저녁 무렵의 카페에서 촬영을 할 때 카페 안에 백열등으로 조명이 되어 있고 바깥에는 태양이 저물어가면서 푸르스름한 기운이 도는 상태가 되면 카메라의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장치는 모든 광원을 백색광의 상태로 만들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의 붉은 기운을 없애서 평범한 느낌으로 재현해낸다. 즉, 모든 광원을 R=G=B의 상태에 가깝게 되도록 재현해버린다. 그리고 반대로 창문 밖의 풍경만 촬영하게 되면 카메라의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장치는 이 풍경 역시 푸른 기운이 돌지 않는 평범한 색으로 만들어버린다. 따라서 여러 가지 광원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화이트 밸런스를 수동으로 조절해 색감이 일정한 기준을 갖고 균일하게 재현되도록 해줘야 한다. 네, 여러분 그 화이트 밸런스가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한지 자세히 그 설명이 돼서 이해하시기 편하셨죠? 네,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때 카메라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 주의할 점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먼저 이제 화이트보드, 흔히 이제 흰색의 화이트보드가 너무 과다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 내에 주된 광선이 이 화이트보드의 전면에 잘 닿을 수 있게 위치를 잡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화이트보드가 카메라를 향해 수직이 되도록 위치를 시키고, 네 번째는 그 색의 변화가 심한 시간대는 소위 촬영할 때마다, 숏이 바뀔 때마다 화이트 밸런스를 다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이제 그 화이트 밸런스를 하얀 이런 종이에, 흰색의 종이에다 카메라에서 맞추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이 수직으로 잘 두는 것도 중요하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때. 그런데 이제 그 원하는 색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모든 영상을 있는 그대로 색감을 재현해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색감을 가지고 계절이나 또 시간대를 시청자들은 이제 그것을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면상에 나타나 있는 색감에 따라 이것이 겨울인지 뭐 또 봄인지 아니면 뭐 낮인지 밤인지 이런 그 영상의 분위기나 또 정서적인 표현을 색을 통해서 많이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푸른색 이미지가 영상에 보이면 왠지 차갑고 냉랭한 느낌을 받고요. 또 아예 그 여명과 같은 새벽의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푸른빛이 돌면 겨울이라는 계절의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반대로 이제 오렌지색 톤의 영상의 색감이 나타나면 따뜻한 느낌을 준다거나 아니면 저녁에 황혼 무렵이라든가 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촬영할 때 색감의 조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정서를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영상 촬영의 초보자들의 경우도요. 그 가장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색감이 주로 블루톤과 오렌지 계열의 앰버톤인데요. 이런 색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색온도의 개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색온도란 광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을 온도의 개념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연필심과 같은 흑채를 가열하며 온도를 높여가면 그 흑채는 처음에는 짙은 주황색으로 그리고 점차 노란색, 흰색, 청백색, 청색 등으로 색깔이 변화한다. 즉, 열을 가한 온도와 색과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데 이때 흑채가 어떠한 색이 되었을 때 그때 가한 열의 온도를 색온도라 부르며 이를 발견해낸 영국의 열 역학자인 켈빈경의 이름을 따라 온도의 뒤에 켈빈을 붙여 부른다. 이러한 색온도를 이용하여 우리 주변의 광원을 살펴보면 촛불은 1000 켈빈 전후, 백열등은 3200 켈빈, 맑은 날 태양은 5600 켈빈, 일출이나 일몰시의 태양은 2500 켈빈 전후, 흐린 날은 8000 켈빈 정도가 된다. 조명 램프나 CCD, CMOS를 비롯한 필름과 같이 촬영에 관계된 대부분의 것들은 기준색 온도라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진다. 이때 기준이 되는 색온도는 인공광에서 주로 이용되어 왔던 텅스텐 타입의 3200 켈빈과 맑은 날 태양의 색온도인 5600 켈빈 두 가지이다. 그리고 카메라의 CCD나 CMOS는 3200 켈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카메라의 CCD나 CMOS는 3200 켈빈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명 강원의 색온도도 3200 켈빈을 갖는 것을 사용해 줘야만 올바르게 자연스러운 색상을 재현해낼 수가 있다. 때문에 인공광에 사용되는 텅스텐 타입의 램프는 모두 3200 켈빈을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반면 야외에서의 촬영 시에는 기준 색 온도가 5600 켈빈이다. 때문에 이때에는 카메라의 내장 필터를 사용해서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의 색온도를 낮춰줘야만 한다. 만일 카메라에 설정된 색온도와 조명 광원의 색온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 카메라의 색온도보다 광원의 색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푸른색 톤이 강하게 낀 그림으로 되어버린다. 둘째, 카메라의 색온도보다 광원의 색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주황색의 앰버톤이 강하게 낀 그림으로 재현되어 버린다. 정색을 만들고자 할 경우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크게 잘못된 것이지만 색은 시간과 계절 온도감을 상징하기도 한다. 즉, 푸른색 톤은 아침, 겨울, 차가움 등의 정서감을 느끼게 해주며 주황색 톤은 일출이나 일몰시, 가을 오후, 따스함 등의 느낌을 만들어준다. 때문에 이러한 느낌을 재현해내고자 할 경우에는 일부러 카메라와 광원의 색 온도를 달리해서 표현해내곤 한다. 그리고 이때 카메라와 광원의 색 온도 편차가 클수록 이러한 색감은 더욱 강해지게 된다.
카메라의 자동 화이트 밸런스 기능은 광원이 하나인 단일광 조건일 때에는 비교적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광원이 여러 종류 섞여 있는 상황에서는 동일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프레임 안에 어느 광원이 많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샷마다 다른 색을 만들어내곤 한다. 때문에 정확한 발색과 함께 일관된 톤으로 색을 재현해내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물이 갖고 있는 정확한 색상, 즉 정색을 표현해내기 위한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색감을 일부러 변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청색 톤과 주황색 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살면서 경험한 그런 경험값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청색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로는 아침이나 여명의 그런 새벽, 그 계절적으로는 겨울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온도감은 차갑게 느껴집니다. 반면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로는 아침에 일출 때나 황혼 무렵,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어떤 가을 같은 느낌, 온도감은 좀 따뜻하겠죠. 이러한 색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간대, 계절, 온도감 같은 것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색온도와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너무 무리하게 색온도를 변환시키면 의도한 바가 지나쳐서 영상의 품질 자체를 훼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나 색을 일부러 이제 블루나 앰버톤을 사용할 때도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가 카메라의 또 다른 수동 조절 요소인 노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노출은 영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작업인데요. 이것도 노출이 이제 CCD 또는 이제 필름에 재현되는 영상에 제대로 잘 빛이 그러니까 피사체가 제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노출 작업인데요. 이렇게 이제 노출 작업이 근데 이제 일정하게 일련의 노출 빛의 양을 조절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 요소들이 때로는 개별적으로, 때로는 유기적으로 이 노출의 요소들이 함께 작용을 해서 노출값을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면 카메라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카메라에서요, 노출 조절과 관련된 요소로 조리개가 있고요, 또 셔터 스피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CCD나 필름의 빛에 반응하는 정도인 감도가 있는데, 이를 노출 조절의 3요소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비디오 카메라의 경우에 ND 필터가 추가되죠. 그런데 여러분, 왜 노출을 수동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부분의 비디오 카메라에는 기본적으로 노출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캠코더 이용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노출을 조절해주는 자동 노출 기능이 갖춰져 있죠. 이 자동 노출 기능을 사용하면 비교적 적절한 밝기로 항상 조절이 되는데, 이 촬영 현장의 조건이 변화되면은요, 자기가 의도한 대로 적당한 빛의 양이 밝기가 항상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자동 노출 조절에 맞췄을 경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빛의 양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서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화면 내에 태양이나 램프 같이 매우 밝은 피사체가 있을 때 프레임 안에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밝은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면적상 이들 요소가 이제 전체 밝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죠. 태양이 너무 강하게 비치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이제 세트 안에 램프의 조명으로 어떤 피사체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럴 경우에 적정하게 밝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빛의 양을 조절하는 카메라의 수동 조절 요소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비디오 카메라 이외에도 필름 카메라,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디지털 카메라,
이런 모든 카메라는 거의 그 동일한 요소를 가지고 노출을 조절합니다. 즉 조리개, 셔터 스피드, 게인 이 세 가지가 그것인데요. 비디오 카메라의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ND 필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첫 번째 조리개는 알고 있다시피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조절해주는 것인데요.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 CCD에 빛이 닿는 시간이 짧아지고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하면은 빛이 닿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CCD에 닿을 때 그 민감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게인을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좀 더 적은 양의 빛에서 CCD가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부족한 상황에서 게인을 올려서 촬영하게 되면 그만큼 조리개를 더 열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D 필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름과 같이 아주 밝은 곳에서 눈이 부실 때 선글라스를 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렌즈 앞에 장착하는 필터인데요. 이 필터를 장착하면 렌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ND 필터는 그 농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사용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비디오 카메라엔 두 가지 정도의 ND 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D 필터를 사용해서 얼마만큼 조리개를 열어줄 건지 아니면 조여줄 건지 하는 것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조리개, 셔터 스피드, 게인, ND 필터 이 네 가지 요소들을 사용하여 노출을 수동으로 조절해 줄 경우 인디케이터 역할을 해주는 장치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피사체의 밝기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네, 여러분 그 한성수 교수님 설명 잘 들으셨죠? 이렇게 이제 카메라 작동에 있어서 수동 조절 요소들 우리가 네 가지 중요한 조리개, 그 셔터 스피드, 게인, ND 필터인데 이제 이 중에서 노출을 수동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신 내용 중에는 좀 어려운 내용도 좀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주로 왜 이렇게 수동 조절이 필요한가 하는 그 목적을 잘 생각해 두시고 간혹 여러분이 이제 수동 조절을 할 때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카메라 촬영에서 우리가 흔히 그 포커스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죠, 그죠? 여러분이 간혹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다 보면 HD급의 카메라로 촬영한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인물을 인터뷰하는데 인물의 초점이 잘 안 맞춰 있고요. 오히려 배경에 초점이 맞춰 있는 장면들을 간혹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추어들이 촬영할 때도 많이 일어나지만 촬영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의 경우도 가끔 이렇게 좀 초점이 잘 안 맞게 영상을 촬영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은 카메라의 자동 초점 기능의 원리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시야 내에 들어온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을 원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볼 수 있죠. 즉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이 책을 보시든 또 아니면 어디 풍경을 보시든 그렇게 자동적으로 초점을 맞춰주지만 자동 포커스 기능 카메라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이 프레임 내에서 촬영자가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 카메라 자체는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조건에 맞는 부분에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따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피사체에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거기 안 맞고 뒤에 맞는다거나 이렇게 카메라에서 자동적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원리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프레임 내에 들어있는 피사체 중에서 콘트라스트, 명암의 명암의 대비가 높은 곳이나 아니면 어떤 위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판단해서 이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에 내장된 적외선 센서나 초음파를 피사체에 쏘아서 이것이 되돌아오는 시간이나 강도를 판단해서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초점을 추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조합한 형태의 것들도 많아서 요새는 이제 뭐 가정용 캠코더의 경우도 아주 빠른 속도로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원만하게 작동을 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좀 초점이 이렇게 더 엉뚱한 곳에 맞춰지는 오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수동으로 우리가 초점을 조절해야 할까요? 그런 사례들을 좀 살펴보죠. 첫 번째는 그 흐린 하늘이나 명암이 없는 넓고 흰 큰 접시 같은 피사체에 어떤 콘트라스트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경우랄까? 그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인물의 뒤에 밝고 강한 콘트라스트가 있어서 이 피사체가 너무나 뒤가 밝아서 이제 제대로 안 나타날 때, 또 세 번째는 그 OS 샷 중, 뭐 이게 오버 더 숄더 샷이나 OS 샷 중에서 철조망이나 그물같이 피사체 전면에 다른 사물이 있을 경우, 또 네 번째는 피사체의 위치가 프레임 한가운데서 벗어난 경우입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우리가 수동으로 그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경우 앞에 이제 몇 가지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경우 뭐 날씨가 흐린 경우랄까, 또 컨트라스트가 너무 없어서 그냥 온통 하얀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맞출 것인가, 수동으로 초점을 어떻게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비디오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이제 줌 렌즈는 수동으로 초점을 조절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줌 렌즈를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면 이 초점 조절을 수동으로도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포커스를 수동으로 조절할 때 최대 망원 상태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줌인을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에 줌인을 최대한 해서요,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신 다음에 이것을 줌아웃해서 원하는 프레이밍을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이제 거꾸로 그냥 전체의 풀샷에서 촬영을 하다가 줌인을 하다 보면 초점이 흐려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초점이 피사계 심도가 줌인을 해서 먼저 이 망원 상태의 렌즈 상태로 줌인을 해서 피사체 초점을 잡으란 것은 피사계 심도가 얕아져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무시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최종 화면에서 초점이 잘 맞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초점 길이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 가지고 심도가 변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광각 상태에서 심도가 깊어서 마치 초점이 잘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초점 길이가 이제 길어진 망원 쪽으로 줌인을 해서 들어갈수록 심도가 얕아져서 초점이 어긋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피사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이동할 때, 그러면 이제 수동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사체가 이제 딱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 번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이제 줌아웃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인물 둘이 걸어 나오는 대화를 하는 씬 같은 것을 촬영할 때요, 피사체가 움직일 때마다 맞추는 초점이 변화되겠죠. 즉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에 따라서 다시 초점을 조절해 주지 않으면 안 되죠. 이런 경우에 우선 이제 인물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이제 초점을 맞춰둡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인물이 카메라 앞쪽으로 움직일 경우, 즉 카메라와 인물의 거리가 짧아질 경우에는 이 초점 링, 포커스 링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준다거나, 또 멀어질 경우는 초점 링을 왼쪽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포커스 링에 조작하는 것이 피사체와의 거리를 판단해서 움직이는, 결국 피사체의 거리에 맞게 그 속도를 달래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문 카메라 감독처럼 이렇게 피사체와 초점의 링을 조작하는 게 전문 카메라 감독처럼 숙련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여러분도 자동 초점 기능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으므로 여러분도 한번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초보자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쫓아서 초점을 조절할 때 요령으로는 피사계 심도를 좀 더 깊게 설정하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얕은 피사계가 이제 얕을 때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이제 정확하게
초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서요.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ND 필터의 농도를 낮은 것으로 바꿔서 사전에 좀 더 심도를 깊게 설정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심도를 처음부터 깊게 해두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이제 피사체가 들어오면 대략적으로 이제 초점이 많기 때문에 소위 그 아웃포커싱에 대한 우려를 그만큼 줄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HD 카메라의 초점 기능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제 HD를 포함한 HDV 카메라를 포함해서 HD급 카메라의 경우는 기존의 소위 이제 스탠다드급 카메라에 비해서 포커스 심도가 많이 얕아졌습니다. 즉 주된 피사체에만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다른 부분은 좀 아웃포커스 시키는 어떻게 보면 영상의 표현에 있어서 좀 더 표현의 폭이 더 이렇게 확장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자칫 그렇게 의도해서 어떤 피사체를 확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변을 아웃포커스 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또 실수를 저질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HD급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더 텔레비전 디지털 TV 전환 이후로 텔레비전 수상기 역시 큰 화면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그만 초점이 잘 안 맞아도 이 실수한 것이 크게 확대되어 보이기 때문에 전문 카메라 감독들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밀림과 원시 부족을 따라 아마존을 누빈 250여일. 가시나무 이거 다. 매 순간이 우리에겐 도전이었고 매 순간이 우리에겐 시련이었습니다. 촬영을 못 하겠어. 사람들이 이런 걸 접해보지 못해갖고 너무 가까이 와갖고 자기네들이 먼저 보려고 그래. 내가 앵글을 잡으면 자기네들이 먼저 보려고 그래갖고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현장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느냐가 사실은 카메라맨의 주된 업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정보 없이 또 대본에 대한 분석 없이 또 기획 의도에 대한 정보 없이 촬영 현장에 나갔을 경우에 제가 찍어야 될 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또 현장 연출자인 PD와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서 촬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노하우인 것 같아요. 아무도 볼 수 있는 파인더를 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만나는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나의 의도대로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아주 중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카메라맨이. HD급 카메라의 피사계 심도가 얕아진 것도 영상적으로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상의 표현의 폭을 좀 더 넓혀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에만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선택적으로 초점을 원하는 곳에만 맞출 수 있는 선택적인 초점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적 초점 조절을 HD급에서는 많이 활용할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특정한 프레임 내에서 어떤 특정 피사체에 초점을 맞췄다가 다른 피사체로 초점을 확 이동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초점이 맞은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주목도가 높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확 잡아 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적 초점 조절 기법을 잘 사용하면 간단하게 관심의 대상을 이동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한쪽 인물에 초점을 맞췄다가 다른 쪽 인물로 초점을 옮겨주면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눈이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적 초점 기법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피사계 심도에 대한 특성도 잘 알고 이것을 가능한 한 얕게 해줘야만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본 카메라의 수동 조절 요소들,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화이트 밸런스란 흰색이 희게 보이도록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색 성분을 잘 조절해 주는 것이라는 점. 또
또 특히 이제 화이트 밸런스는 광원에 따라서 이 색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색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현될 수 있는 색합성의 기본 원리를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색온도의 개념도 중요하죠. 색온도란 광원의 빛을 수치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고요. 광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을 온도의 개념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색온도는 색온도의 기준은 켈빈으로 표시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자동 카메라의 그 자동 노출 조절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죠.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와 이제 게인에 대해서 그리고 ND 필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조리개란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것이다. 또 셔터 스피드란 빛이 통과하는 시간을 조절해 주는 것이다. 게인이란 것은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이 너무 적을 경우에 전기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그래서 일정한 밝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또 ND 필터는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이 너무 많을 경우에 이를 감소시켜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카메라의 여러 가지 수동 조절 요소들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왜 수동 조절 요소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국은 여러분이 원하는 자동 설정 기능에 따라서 카메라가 알아서 인식해서 초점이랄까 또 색감을 표현해 주는 것 외에 여러분이 원하는 영상을 아름답게 미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동 조절 요소들을 배워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화이트 밸런스, 또 색온도에 대한 개념 잘 기억하시고요. 또 초점에 관한 것, 여러분 흔히 실수 많이 하는데요. 초점을 잘 안 맞춰진 작품들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초점의 기능이랄까 또 색감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잘 기억해 두셔서 실제 여러분이 촬영해 보시면서 새벽신이랄까 또 황혼신이랄까 이런 다양한 색감과 또 초점에 대한 것을 직접 한번 영상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카메라 촬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지원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좋은 계절에 여러분 상가들로 나가셔서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영상을 이 자동 조절이 아닌 수동 조절 요소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